자, 9월 11일 지금 삼성전자가 최저가 64,200원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6만 전자도 이제 계속 5만 전자가 되게 생겼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삼성전자 이번에도 기회인지 아니면 이번엔 정말 사면 안 되는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를 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요, 미국 대선과 연계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해리스와 트럼프가 나누어져서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해리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일단은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접점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미 바이든이 사퇴한 이후에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자로 확정되다시피 했을 때부터 지금 후원 금액을 굉장히 크게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공통점은요,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지금 텍사스 테일러에 4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62조 원의 금액으로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요. 하이닉스 역시 인디애나주의 웨스트 피엘에 38억 7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 가까이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는 바이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보조금 금액이 64억 달러입니다. 64억.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조 원의 지금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완전하게 지금은 민주당 쪽으로 확실히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우리 시간으로 10시에 있었던 해리스와 트럼프의 토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토론 이전에는 지금 베팅 업체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51%, 그 다음에 해리스에 대해서 49%를 승리를 점쳤는데, 해리스에 대해서 46.9%의 확률로 승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토론 직후에는 지금은 해리스가 51.6%, 그리고 트럼프가 46.9%로 해리스 승리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원의 경우는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상원이 50대 50이란 점이 지금 리스크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상황이 될 때는 해리스의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법인세 인상입니다. 법인세 인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는 부담입니다. 결코 좋지 않죠. 일단은 오늘은 토론 결과에서 해리스가 우세했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이슈보다는 해리스에 대한 이슈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부담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엔캐리 이슈가 계속되고 있죠. 일본은행의 정책위원이 실질금리가 심각하게 마이너스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요? 그냥 바로 엔화를 올리겠다,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엔화가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지금 주식시장에서 안 좋아하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미국 경기 침체, 그리고 엔 강세로 엔캐리 종료,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로도 지금 삼성전자는 좋지는 않은데요. 오늘 나온 이슈와 지난번 2분기 이슈를 보고 오늘 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가 이번 토론에서 트럼프보다
우위를 점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해리스가 집권했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는 그닥 좋지는 않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스템적인 나라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대통령이 누가 된다 하더라도 정책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데요. 중요한 것이 고대역폭 반도체, 예, HBM입니다. 오늘 나온 뉴스가요. 미국의 상무차관이 지금 HBM을 미국과 동맹을 위해서 개발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한테만 팔아라 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앨런 에스터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이 새로운 전장의 승패는 오늘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에 좌우된다라고 하면서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 중국에 팔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대놓고 한 건 아닌데요. 거의 대놓고 했습니다. 그 HBM을 만드는 기업이 세계에 3곳밖에 없다. 근데 3곳 중에서 2곳이 한국 기업이다. 네, 오늘 모두 누군지 알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이고 나머지 한 곳은 마이크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역량을 우리 자신과 우리 동맹의 필요를 위해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사실상의 수출 통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확실히 얘기한 건 아니다. 공식적으로 요청한 건 아니다. 공식적으로 요청한 게 아니라서 우리가 먼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미국이 협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미국이 대놓고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의사를 밝혔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미국이 팔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야 우리 팔 거야 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자, 이런 요소하고 그 다음에 지금 2분기 실적 나올 때 우리가 체크를 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HBM의 납품을 위한 품질 검증 통과 못했죠? 통과 안 됐습니다. 통과 불발. 네. 지금 중국에 팔지 않으면 미국에서 다 사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HBM에 대한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고, 2분기 실적 이후에 지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요인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2분기 실적 이후에 나왔던 것이 5세대 HBM 3E 통과 불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이거는 고객 사항이라 밝힐 수가 없다. 확인 불가라고 합니다. 확인 불가합니다. 여전히 테스트 중입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테스트에 통과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이슈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올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고 삼성이 좋지 않은 틈을 타서 기술 유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예 이번엔 대놓고 중국에 회사를 차렸어요. 회사를 차려서 삼성전자의 20나노급 D램 반도체 기술을, 그것도 핵심 기술을 유출했습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요, 약 4조 3천억 원의 경제적 가치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점진적인 국가 경쟁력 약화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망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중국 지방 정부와 합작으로 반도체 제조업체를 만들었어요. 이완용도 울고 갈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유출한 분들이 2명이 지금 구속 송치가 됐는데요. 이미 2020년도에 나온
이슈입니다. 2020년도부터 열심히 잘 준비를 했습니다. 2020년도 9월에 2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를 목표로 중국 지방정부는 자본을 내고요. 그 다음에 나라를 팔아드신 이분께서는 뭘 제공했어요? 인력과 기술을 제공해서 각각 지분을 나눠서 보유하는 합작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20나노급 D램 반도체 핵심 공정 기술이자 국가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회사는 2021년에 1월 달에 반도체 D램 연구 및 제조 공장 건설에 착수해서요. 2021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빨리빨리들도 하셨네요. 그래서 불과 1년 3개월 만에 2022년 4월에 시범 웨이퍼를 만들었습니다. 자,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유출에 나가서 공정 설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원래는 2023년도에 6월 20일께 이게 터졌습니다. 20나노급 D램 개발에 성공한 다음에 이제 양산을 하기 위해서 수율을 높여가는 과정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금 수사가 들어오면서 다행히 공장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이 굉장히 큰 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통상적으로 기술 유출은 매번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국내 엔지니어들이 중국으로 이직하는 정도, 그런 것은 그냥 귀여운 기술 유출이었는데요. 이거는 수준이 틀립니다. 반도체 업체 임원 출신이 직접 지방정부와 합작해서 삼성전자 기술로 20나노급 반도체 생산을 시도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의 근간을 휘두르는 뒤흔든 사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왜 이렇게 크냐면요. 지금 18나노급의 공정 개발 비용이 2조 3천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나노 공정 개발 비용은 2조 원이었고요. 이게 고스란히 다 유출됐기 때문에 이번 피해 기술의 경제적 가치가 4조 원대가 달하고요. 그렇지만은 경제 효과 등을 감안할 때는 피해 금액은 단순히 이렇게 합산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요소들이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 시작점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만약에 2분기에 나왔던 실적이 단순하게 잠깐 좋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팔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관도 지금쯤은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8월 5일 이슈 이후에 삼성전자는 최저점을 가고 있고요. 열심히 이번이 기회다라고 담았던 개인 투자자들만 절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 등등의 뉴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이번 사건은 단순하게 자사주 매입 몇 건으로만 지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이슈는 그닥 걱정은 안 해도 된다인데, 해리스가 당선된다 해도 문제다. 왜라고 그랬죠? 법인세가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해리스가 당선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후원을 하고 있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 중국에 대한 압박은 변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해리스가 당선되면 중국하고 좀 친하게 지내지 않을까?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운영이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대통령이 돼도 별 문제 없이 굴러갈 수 있을 만큼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국가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정책이 대통령 때문에 변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책이 일관적이다. 그렇다면은 해리스가 당선되면은 법인세 이슈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더 안 좋은데, 거기다가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중국 수출에 대한 압력은 더 거세질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실적은 악화가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럼 힘들어진 삼성전자의 임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이번에 너무 잘 보여줬죠. 기술, 유출.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만 아니면 돼 이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제2, 제3의 이완용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중국 기술 유출이라는 뉴스가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요. 우리나라에는 이완용 같은 분들이 많고 중국은 반도체를 원합니다. 중국에는 반도체를 원하고 삼성전자에는 예비 이완용 분들이 득식을 거립니다. 이게 잘 맞아져서 기술 유출, 경제적 타격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중국 지방 정부와의 이런 합작품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발음 조심하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제 끝났다. 오만전자 간다입니다. 지금이라도 탈출해야 되나요? 네, 탈출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탈출하세요. 네, 삼성전자 탈출은 진행 중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끝났습니다. 삼성전자 끝.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굉장히 안 좋아하셨을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세상이 올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스스로 법치주의 파산 선언한 사법부, 이재용 무죄 판결은 전형적인 유전 무죄 판결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도 잡아놓고요. 삼성전자 이번에 노조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회사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하셔야 될지 감이 잘 오실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알아보았고요. 해리스가 이번 토론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V자 반등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조금은 죄송한 내용이지만은 투자에 있어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의견도 반드시 듣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함께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